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재작년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길에 불거진 MBC의 자막 보도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겁니다. MBC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날리면과 바이든 발언 논란. MBC는 당시 윤 대통령이 회의장을 떠나면서 한 발언을 자막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MBC가 자막에 띄운 발언에서 바이든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같은 해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음성 감정이 이뤄졌지만 쟁점이 된 단어에 대해 감정 불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의 재판 끝에 법원은 MBC에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게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외교부 측의 손을 들어주며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는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감정 결과를 봐도 그게 입증이 안 된 거죠.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이 안 됐으면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하는 게 맞죠. MBC가 1심 판결에 항소한 만큼 보도진위 논란은 상급심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발트 3국을 순방 중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에서 100만 발이 넘는 탄약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 미사일 잔해를 분석해서 북한산으로 특정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최근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두 나라의 무기 거래를 규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미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 2일 러시아가 자국에 발사한 미사일을 북한의 KN-23으로 특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를 분석한 결과 KN-23과 여러 항목에서 모양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다만 미사일 제조 연도와 개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은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변칙 기동을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사거리가 최대 800km에 이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러시아의 장치로는 KN-23을 발사할 수 없을 것이라며 관련 장비도 입수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발트 3국을 순방 중인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에서 100만 발이 넘는 탄약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Ми бачимо, чого їм не вистачає, і що у них великий дефіцит із дронами, із артилерією, великий дефіцит, не з ракетами, а також вони отримали кілька, вже більше мільйона артилерійського снаряду від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이란에서 대량의 샤헤드 드론을 들여온 것은 물론 미사일 구매도 협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이란 등 반미 진영에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으니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미국은 이날 북한 탄도미사일을 러시아로 이전하는 데 관여한 국영 항공사와 미사일 시험장 등 러시아 기업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경기도에서 다방 여주인 2명을 잇따라 살해한 이영복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다방에서 돈을 훔치려다 다툼 끝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지만 여전히 계획적 살인은 아니었다는 입장인데요. 신상이 공개된 이영복은 절도 등 전과 5범 이상으로 출소 2달 만에 저지른 연쇄살인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빠져나가는 호송차 옆에서 유가족들이 절규합니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이영복이 호송차를 타고 경찰서를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기회를 봐서 저희가 지금 어디라도 잡아칠 수 있나 싶어서 왔어요. 왜 죽였나 물어보고 싶어요. 유치장에서 나온 이영복은 곧바로 호송 차량에 올라타면서 취재진의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일만 하고 살았어요. 제주도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갔잖아요. 범행 직후 이 씨는 현장에서 각각 30여만 원의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파주의 한 식당에서 무전 취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다방에 들어가 점주가 한눈을 판 사이 돈을 훔치려다 실랑이 끝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강도 행위의 계획성은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살인에 대해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신상이 공개된 이 씨는 절도 등 전과 5범 이상으로 지난해 11월 출소해 2달 만에 연쇄 살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위급 상황에 대비해 공중 화장실에 설치한 비상벨의 상당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감사 결과 비명 소리도 감시하지 못하거나 전원이 꺼져 있는 비상벨이 10개 중 2개꼴이었는데요. 응급 상황 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한 비상벨이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한 여성이 고함을 치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화장실에 설치된 음성인식 비상벨은 먹통입니다. 응급 상황 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한 건데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화장실에서 작동 여부를 시험해봤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소음 측정 결과 철로변 소음에 해당하는 100데시벨 이상에서만 겨우 작동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쪽 이용을 하고 싶지가 않은 그런 마음이 좀 들 때가 많아요. 과연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할까 많이 좀 겁이 나죠. 경기도가 용인과 동두천 지역의 공중화장실 93곳에 설치된 비상벨 136개를 긴급 점검한 결과 전체 20%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음성 인식이 가능한 비상벨 88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또 9개는 전원이 꺼진 상태였고 16개는 경찰이나 관리기관과 연결되지 않았으며 1개는 경기도가 아닌 전북경찰청으로 연결됐습니다. 오작동이 되는 것도 있었고 또 아예 콜센터와 연결이 안 되는 데도 있었고요. 또 덮개를 설치를 해야지 되는데 덮개가 설치 안 돼서 경기도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리 실태를 일선 시군에 전파해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정부의 음성인식 비상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적정하게 설정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산란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가축 전염병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품은 멧돼지가 부산까지 남하하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농장 내외부 소독을 필수로 하고 외부 차량의 농장 출입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 검출이 잇따르더니 결국 의성에 있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까지 바이러스가 번졌습니다. 두 지역 사이는 직선거리로 약 31km. AI 발생 시 반경 10km를 기준으로 잡고 이동 중지와 방역 강화 조치가 내려지는 걸 고려하면 기존 발생 지역과 동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AI가 발병한 특이 사례입니다. 경북 의성의 경우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선 피해가 없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바이러스까지 야생 멧돼지에서 처음 검출된 탓입니다.
멧돼지 ASF는 올해만 벌써 20건이 넘게 나왔는데 최근엔 경북 영천과 의성, 부산에서 잇따라 발견되며 이미 최남단까지 방역망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올겨울 AI와 더불어 ASF로 인한 남부지역 양돈 농가 피해가 시간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멧돼지 개체수 관리가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멧돼지 개체수가 조절이 된 상황에서는 개체 간의 전파 확률이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관리를 안 하다 버리게 되면 심한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확산을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두 가지 종류의 가축 전염병 동시 유행 가능성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야외에 바이러스가 이미 널리 퍼져 있다는 가정하에 농장 내외부 소독을 필수로 하고 외부 차량의 농장 출입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